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평가원의 마지막 시험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자, 문학과 화법과 장문 이 두 파트의 오늘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총평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시험들은 치르고 나면 막 마음이 개운하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와 후련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시험들은 또 시험 치르고 나도 찜찜하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의 시험이 찜찜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잘 친 사람은 잘 친 사람대로 또 못 친 사람은 못 친 사람대로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을 잘 받은 사람은 나만 잘 본 게 아닌가 봐.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들 잘 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다는 얘기가 막 들리고 그래서 나만 오른 게 아니구나 점수가. 그렇다면 나의 절대적인 점수는 올랐지만 상대적인 위치는 아직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막 불안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아니 다들 성적이 올랐다는데 잘 봤다는데 나만 못 봤나 봐 이러고 막 침울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모든 것을 다 덮고도 가장 중요하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말은 일단 고생했다는 말 스스로에게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연습 게임에 불과하다. 물론 되게 중요한 연습 게임이긴 했지만 연습 게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표로 삼는 건 수능이어야 하니까 본 수능 때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나한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험을 이용할 수 있는 자세, 태도, 전략 이런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문학과 화법과 장문이 어떤 점들에 유의해서 그럼 나의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 이걸 다시 되짚어 봐야 하고 앞으로의 나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문학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통과목에 17문제나 담당하고 있고 수많은 학생들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내 욕심만큼 잘 내지 못하고 있는 성적, 그게 바로 문학인데 첫 번째 키워드 6분의 4에서 8분의 3. 저게 웬 갑자기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6월 모평에서 6분의 4가 연계 출제됐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4개의 세트가 총 6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에 4개의 작품, 저거 약분하면 3분의 2가 될 텐데 그게 바로 연계 출제된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된 작품의 수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중이 높았는데 그런데 8분의 3으로 훅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물론 6분의 4와 8분의 3을 비교하면 6분의 4가 훨씬 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8개의 작품이나 되는 작품 수로 만든 4개의 세트, 되게 인지적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됐습니다만 사실은 뜯어놓고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기 작품 수가 복합 세트가 고전 시가 복합에서 가나 다 세 작품으로 출제되고 갈래 복합에서 현대시 2편과 고전 산문 하나가 나오면서 세 작품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각각 나머지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 한 편씩으로 구성된 2개의 세트를 더하면 총 4개의 세트 8작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8개의 작품들 가운데 사실 고전 시가 2편, 정철의 시조 2편은 길이도 짧고 그때 34번 문제 보기에 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읽어나가면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작품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더 중요한 거. 고전 소설 광활룩이라는 작품은 낯선 작품이긴 한데 실제로는 춘향전의 한 대목,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목에 불과했기 때문에 연계는 아니었지만 연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작품이라고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어서 사실 그래서 평가원이 50% 연계 출제라는 것에 미달하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8분의 4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전략과 고려 하에서 지문이 구성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에 수렴한다라는 연계, 문학에서의 연계의 어떤 방침이나 지침, 방향, 수단, 방법 같은 것들은 여전히 9월 모평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지문의 일치 정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시, 백석의 북방에서라는 시는 당연히 텍스트가 동일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이요. 조전성의 호화곡, 수능 특강에서 1, 2, 3, 4수 그대로 고스란히 연계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현대 소설 윤은길의 날개 또는 수갑이라는 작품이요. 지문이 전체가 수능 특강 지문 안에서 다 출제가 됐어요. 그 얘기는 곧 수능 특강을 철저하게 공부한 학생이었다면 지금 얘기한 연계 출제된 3개의 작품 모두 지문을 통째로 읽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걸 전부 생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연계의 방식과 정도를 보여준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학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이 연계를 진짜로 내가 실감했는가 아닌가, 오늘 시험 치를 때 지금 얘기한 이런 뚜렷한 지문의 일치 정도를 내가 진짜 느꼈다면 본수능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파악을 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못 느꼈다면 정말 아쉽지만 본수능 때는 반드시 느껴야 한다라는 확고한 전략을 지녀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됐죠? 낯선 작품들 나왔는데요. 그거 분명히 보기를 기반으로 해서 외적 준거를 감상 틀로 준거로 삼아서 낯선 작품의 독해의 길잡이로 삼으면 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의 표지가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지게 문제가 구성돼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문제 난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다. 자, 작품 수도 많았고 낯선 작품도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과히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다. 정답이 무엇인지를 상대적으로 판단하기는 쉬운 지점들을 마련해 놓은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다시 자기의 사고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그것들을 확인해 보고 다져두어야 하는 지점들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학습의 중요성, 이번에는 문학의 경우에는 지금 수능 특강에서만 3작품이 모두 출제가 됐습니다만, 분명히 아마 하나 정도는 뭐 혹은 그 이상은 본수능에 가서 수능 완성에서도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수특과 수완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학습해 놓음으로써 이런 연계 출제의 상황 분명히 본수능에도 이어질 텐데, 6분의 4가 될지 8분의 3이 될지 혹은 7분의 3 혹은 7분의 4가 될지 뭐 6분의 3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연계를 확실하게 잡고 수능의 고득점으로, 문학의 고득점, 그리고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절약한 시간들을 독서의 고난도 문제와 세트에 좀 더 할애할 수 있는 시간 관리 전략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11월 본수능에서는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됐죠? 자, 끝으로 화작 간단하게 덧붙입니다. 화작은요, 늘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요. 거기에 살짝 소소한 변화들이 얹힙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반복과 변화 중에서 어떤 게 더 컸냐 하면 반복이 더 컸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최근에 보여주던 대단히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제시한 그런 화작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약에 제대로 된 길을 알고 꾸준히 연습해온 학생이라면 그 전략들이 먹혀드는 어떤 효능감을 여러분이 실제로 느꼈어야 하는 화작 시험입니다. 이제는 빠른 시간 안에 정답만 쏙쏙 골라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제발 부탁인데 빠른 시간 안에 개기일식 21강에서 27강을 통해서 전략에 눈을 뜨십시오. 얍삽하게 정답만을 최대한 빨리 골라내는 화작 공부의 재미에 눈을 뜨고, 화작이 더 이상 나를 골탕 먹이는 과목이 아니라 나에게 일종의 효자 과목이 될 수 있게 빨리 모드를 전환하세요. 자, 몇 가지 유의해야 될 문제를 제가 해설 강의에도 담아 놓습니다만,
유의해야 될 문제를 언급합니다. 화작에서 함정을 판단 말이야. 근데 그 함정의 유형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걸로 이렇게 함정을 얕게 판단 말이야. 근데 또 그걸 걸려 넘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39번 문제와 44번 문제에 어떻게 살짝 단어 같은 것들 말을 비틀어 놓아서 오진수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저 문제를 틀린 사람이 있다면 좋아, 보약 먹은 거야, 예방주사 맞은 거라고, 본수능 가서 안 틀리면 되니까. 그 함정 유형이 눈에 보이게 될 테니까. 자, 전통의 강호가 있습니다. 맨날 화작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게 출제되는 두 개의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번 시험에서의 40번 문제와 45번 문제입니다. 나머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센터 역할을 하는 40번 문제. 화작 공통 세트인 센터,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화법과 작문의 진정한 통합 문제 40번 문제가 매우 복잡한 구성, 가와 나와 엮여 있는 문제로 복잡한 선지들 진술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판단해야 될 지점도 여러 군데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패턴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해지는 9월 모평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45번, 시간에 쫓기다 보면 늘 문제 부피는 큰데 생각해야 될 것, 읽고 판단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해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그냥 탁 표시하자 이래버리고 말아버리게 되는 그 45번 문제. 그러나 실제로는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이번 9월 모평이 되었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평가원의 마지막 예시가 끝났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공부한 게 수능에 나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진짜 요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마지막 날 공부하기가 제일 싫잖아요. 그죠? 지금 정말 오늘 이 시점으로 이제 D-71일입니다만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이 빨리 갔으면 하고 마음이 들뜨고 이래저래 싱숭생숭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진득하게 앉아있음으로 해서 결국에 나의 수능 성적표가 바뀐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최대한 되도록이면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 이만큼 공부했더니 내가 더 똑똑해졌어. 나 오늘 좀 더 유식한 사람이 됐네. 와, 이런 것도 알게 됐어. 분명히 그런 기쁨들은 공부에 존재합니다. 그런 기쁨들이 수능 보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내공을 높여주기 위해서 3부, 4부, 5부에서 3, 4부의 문학, 5부의 화작으로 전략적인 공부, 지문과 문제, 유형들, 선지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내공을 길러줄 수 있는 전략적인 강의 내용을 똘똘 뭉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3부, 4부, 5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파이팅입니다. 안녕.